자, 대놓고 부정선거를, 그렇죠. 지금 이제 문재인이 오늘 이렇게 한 얘기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그 이유, 목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목표를 뭐라고 했겠는가. 일종의 우리나라의 이 판을 뒤집어 엎겠다. 그러면서 반 엘리트주의로 나간 거죠. 그래서 뭐 황희도 그렇고 고민정희도 그렇고 다 이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내세워놓고 이렇게 동물농장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몰지성 반지성주의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고 무슨 수석 보좌관 회의라든가 문재인이 말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부끄러운데 할까? 어떻게 저렇게 공부가 안 됐는데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문재인이 한 말 중에서 코로나 벗어나면은 으쌰으쌰 지원금을 주겠다. 이러면서 돈을 뿌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하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당정청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활기 있게 그 다음에 아주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좋은 성과를 낸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뭐 이런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신현수는요, 완전히 밑에 있는 이광천이라는 비서한테 왕따를 당해갖고 이광철이가 직보를 해갖고 그 인사를 문재인이가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은요, 어떤 조직에서 일해본 적이 없죠. 기껏해야 조직에서 일했던 게 노무현 밑에 자기가 사무장 겸 변호사 노릇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청와대에서 민정 비서실장 이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신이 민정 그 수석까지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비서관에서 신현수라는 민정수석을 딱 제끼고 직보를 받으면서 이 인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정청이 아니라 청와대의 모든 이 시스템을요 엉망으로 만드는 게 문재인인데 그러면서 문재인은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봐도요,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무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고옥주님께서도 이제 잘 들리신다고, 네, TV가 크게 올리니 괜찮아요. 다들 여러분께서,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희마님께서요, 나라의 근간 뒤집기는 성공한 듯. 그렇죠. 링고마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하려나님, 봉길님 들어오셨네요. 네. 자, 이재구님, 미친당 안 찍기 운동 돈은 주니 받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문재인이 돈을 으쌰으쌰하게 재난지원금 뿌리겠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난 뒤에, 코로나를 다 물리친 뒤에 돈을 뿌리겠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아마도 올 한 해 말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은요, 임기 안에 안 뿌려도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뭐, 2분기, 이렇게 되면 좀 괜찮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표를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재인이 이 나라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재인이 보는 이 나라 국민들은 지금 어떨까요?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정부의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요, 제 후배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요. TV조선이라든가, 또는, 미스트롯,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리고, 얼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인기를 아주 올리고 있고, 33.3%의 경이적인 프로그램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미스트롯. 그 다음에 주말이면은 30%의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KBS2의 주말 연속극. 이 주말 드라마는 무조건 30%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나요? 저는 진짜 안 봐요. 제가 텔레비전을 킬 때는 무슨 영화를 보고 싶을 때라든가 영화 채널에 뭐 하나 또 아니면은 뉴스를 CNN이라든가 폭스뉴스라든가 그 다음에 NHK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위성을 통해서 보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그 텔레비전을 말하자면 KBS나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TV조선도 거의 이제 저는 종편도 거의 이제 안 보고 운동할 때나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미스 트롯은 여러분 중에 트롯 너무 싫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트롯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미스 트롯이라든가 트롯이 화면만 틀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요, 트롯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이거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상당히 고연령층이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 자영업이나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오락을 추구하지 어떤 교양이라든가 또는 시사나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뭐 교양이나 시사 이런 그런 분들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시사 이거를 충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주말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요새 주말 드라마를 보면은 끝이 뻔해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근데 주말 드라마 역시 이 주말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또 이 가족이 최고야. 가족 제도는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도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갔는데, 4명이 모였습니다. 어저께. 진짜 4명이 딱 모였습니다. 근데 그 4명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가족에서 산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둘인 사람 1명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혼을 하거나 또는 뭐 또 이혼 중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산다. 그런데 주말 연속극은 어떻습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뭐 시댁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동생네 집 나오고 굉장히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그 가족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에게 있어서 으쌰으쌰하고 돈을 뿌리겠다고 하는 정영이 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인지 그런 감도 없고 다만 약한 자를 도와주는 정권이다. 그리고 내가 집을 못 산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말하자면은 집값을 내려줄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대깨스럽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이른바 이제 강남 좌파들은요, 문재인에 대해서 딱 2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집도 있고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지만은 뭔가 내가 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강남 좌파 이거를 지속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강남 좌파에서 빠이빠이 하고 쟤는 진짜 안 되겠다. 너무나 무지하다. 그리고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로 가는지 고민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이미 딱 갈렸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민주당의 보궐선거에서 성추행을 하든지 간에 성폭행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민주당을 무슨 일이 있어도 찍어줄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이 타겟팅으로 삼는 거는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은 그 말에 너무나 감동하는 사람. 역시 나를 챙겨주는 거는 문재인밖에 없어. 민주당밖에 없어. 저 말하자면은 국힘당은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니까 나의 고통에 대해서 부자들한테 돈을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나를 챙겨주지 않는 건 문재인 정권밖에 없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에서도요, 보면은요, 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 당 후보를 찍어줄 것인가, 그걸 면밀하게 말하자면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양정철이가 타겟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 이 선거의 어떤 그 프로세스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엄정하게는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불법을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서울 시민 가운데에서 40%의 타지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말하자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10년 전, 20년 전에 배부른 민주당을 모르고 돈을 헤쳐먹는 민주당을 모르고 민주당을 나를 위해서 푼돈이라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는 매우 고루한 유권자들을 타겟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미스트로 좋아하고 주말 연속극에 아주 옛날에 대가족제도에서의 그 가족제도로 지지고 볶는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사고방식에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급을 하는 것처럼 문재인이 으쌰으쌰 돈을 뿌리겠다고 하는 데는 바로 그런 기본 말하자면은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정치의 우민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표 정치가 굉장히 정착이 됐구나. 이런 것까지 보여준다. 이래도 이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세금 잔치입니다. 자, 일단요, 올해 말쯤 되면은 서울 시민 가운데서 종부세가요, 2배 내지 3배가 이제 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면은 벌금을 내면서 내 집에서 사는 그런 사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다가 선거 전에 코로나 지원금이란 이름 아래 마구마구 나눠주면서 결국은 보궐선거에서는 우리가 돈을 줄 거다. 이렇게 예고편을 때리고 일종의 오픈게임이고 그 다음에 내년 대선에서는 돈을 뿌리면서 매표를 할 겁니다. 자, 우리 꼴통용 문재인님께서 4.15 총선 때 투표일 며칠 전 아동수당 40만 원씩 뿌린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죠. 아,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4.15 총선 때 돈 뿌리는 거 보세요. 아주 그 소름이 쫙쫙 끼치게 돈을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문재인이 오늘 돈 뿌리겠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 너무나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우리 사회가 참 잘 살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당하고 청와대하고 정치가 너무너무 잘해서 태평성대다. 이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들의 기준, 정말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안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어디로 왔나 한번 여러분하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요,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적적으로 버티는 건 뭐겠어요? 기업들이 잘해가지고, 진짜 산업화 세력부터 우리가 고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결기를 가지고, 또 우리 기업들이 잘해가지고, 그 열매를 따박따박 문재인이 딸기 따먹듯이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에다가 그 모든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주식에다가 열정을 쏟고 있죠. 그래서 정말 다들 주식책 보고 막 눈이 벌게져 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코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페이코인이니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거기다가 눈을 쏟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쩡한 젊은 친구들이 이 임장이라고 해서 사지도 않을 집인데 계속 부동산 본을 눈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20대, 30대는요, 일을 열심히 배울 때예요. 자기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배워서 기량을 올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정말 그 직장에 인재가 되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 거의 50배나 우리나라의 부동산값을 폭등을 해놨으니, 아니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면 뭐해? 내가 능력이 출중한 인재가 되면 뭐해? 집 한 채도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두 번째는 지금 한국 사회나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뭐 비슷합니다만 그 사회에 활력을 주고 그 사회의 목표를 지향해주고 이른바 비전을 주는 거는 역시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수준이 너무나 저질로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여야 불문이고 뭐 퇴보 좌파라든가 또는 우파 보수 똑같습니다. 근데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왜 이렇게 매력도 없고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무슨 정말 유치원 학예하는 것 같을까? 이 이유는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정치는요. 사양 산업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2004년에 정치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치는 이미 사양 산업이 됐다. 근데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정치에 사양 산업인지
알면서 들어왔다.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사양 산업 정도가 아니라 이 퇴물 산업이 된, 이 사라져가는 산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의 물기력, 이것도 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거는 일본 정치가 활력이 없고 일본 정치가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본 정치가 왜 그렇게 됐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문지방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민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딱 그 자기네에게 표를 준 사람들만은 딱 갈라치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치 총을 쏘듯이, 새총 쏘듯이 그런 정치를 하는 거죠. 한국 정치가 이거보다 더 나쁠 수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꼴도